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휴일입니다. 네, 이런 쪽에서 오늘의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면서 항상 Hello everyone 시작을 하고 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설날입니다. 세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또 예,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 또 고생 많이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여전한 한국 시장의 가장 또 큰 단면 쏠림, 쏠립니다. 막 시장이 한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런 상황 쪽에서 어떻게 잘 시장 대응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2024년 꿈에 부풀었던 시작했던 2024년 시장 보면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또 약간 두 달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아니 한국만 왜 이래? 아주 엄청난 포모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월달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2월달부터 이제 조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은 싸그리 코스닥 중소형주 알고 있던 웬만한 성장주들은 싸그리 이래버리고 거기다가 가는 거는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것만 갑니다. 저 PBR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 금융, 지주사, 그리고 또 자동차, 거기다 뭐 유통 이런 회사들까지 다 싸그리 전혀 관심이 없는 쪽들이 쭉 끌어면서 시장을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갖고 있는 쪽들은 아이고 이거 뭐야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런 한 달도 소외됐지만 2월 달도 소외되면서 계속 괴로운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다가 이번 주는 그래도 그나마 요만큼 돌아오려고 하는 기조가 보다 보니까 우리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느낌이 강한 그런 두 달은 다 안 끝났고요. 한 달, 한 열흘 동안에 그런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 그러면 시장을 이끌었던 저 PBR 쪽과 함께 저희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고 날아가는 거 외국인 기관 다 사고 있는 것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면서 이런 시장 흐름들로 그냥 끝나고 올해 뭐 다 그쪽만 뭐 앞으로 한 두 배 가고 세 배 가고 그래서 그냥 시장이 끝날까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또 시장이 바라보는 것과 또 이제 시장이 또 다른 준비하는 거 이거는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 그대로 가는 거는 또 진행은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다른 준비도 좀 하자. 그리고 너무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또 그게 다인 것 같이 생각했다가 또 준비도 따로 해야 되겠죠. 이 따로 하는 준비 이걸 어느 정도 또 잘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정적인 시각, 시장이 올라오면서 뭐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평가 종목이든 대형주건 뭐건 간에 저희가 관심 없다고 하더라도 뭐든 간에 시장이 움직여서 끌어올려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뭐냐면 뭐든 간에 이제 시장은 올려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동반적으로 끌어내리고 이런 시장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만 쭉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같은 관점 쪽에서 이쪽만 계속 간다 그러면 소외됐던 것들이 부각돼서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는 못 올라간 것들은 또 계속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각들도 나온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기회도 나온다라고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끝나고 나서는 물론 이제 그동안의 미국 시장이나 동향들 보면서 같이 정리는 하시겠지만 항상 소외는 관심이 집중되면 변화로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도 체크를 하면서 너무 올해 시장 재미없다. 다 정리하고 미국 시장으로 나갈까? 한국에서 못했는데 미국 간다고 받아줄까요? 따뜻한 허깅을 해주면서 웰컴 아메리칸 스탁 마켓 이러면서 따뜻하게 저희 계좌를 보듬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잘하는 사람이 다 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가서 거기서 대응하고 잘하는 거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연휴 동안에 막 이것저것 종목 찾아보고 할 거야.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터프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미국 시장에 가서도 어디 한번 해볼까 그러면 거기서도 더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잘해야 되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미국 시장이 피난처로 해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특히 파리로 모니터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의
ARM, 네, 언급드렸습니다. 예,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라면 이런 거 갖고 있겠다라는 것들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예, 또 혹시나 이번에 의외로 보니까 ARM 감사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ARM이 그때 한순간에 예, 변화가 빡! 예, 장중에 120달러 찍는 거 보고 저는 120달러 대에서 좀 줄였습니다. 이거는 장중에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장중에 한 60%까지 이상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단 잠깐 줄여놨고 이게 끝이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무 올라가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일단 잘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셨고 변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 여러 가지 어려워도 시장이 그래도 상승으로 끝났고 특히 ARM에 대한 평가 중에서 일단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 설계하는 회사가 지금 부각을 받는지, 즉 지난번에도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오픈 AI의 수장이 CEO가 와서 한국 시장을 돌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밸류 체인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딱 하나 그겁니다. 즉 한국 시장이나 또 다른 공급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AI 쪽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싶은데 자꾸 기성복 가지고 이걸로 해라. 엔비디아가 그렇게 맞춰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데 나는 특화된 다른 AI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새로운 주문자 방식의 변화를 끌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주문자 방식에 우리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설계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ARM이죠. 그래서 CEO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AI가 가장 큰 기회라고 믿는다. 이거 직접 나오는 거 보고 감명 깊더라고요. 지금은 This is the just start. 예,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고 많이 좀 뭐 또 이게 주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CEO든 뭐든 다 좋아서. 하지만 가이드라인 주는 거 보세요. 일단 지금 0.25달러 흑자 전환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과거 못 보던 숫자가 올해 찍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달러대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EPS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장기 전망이에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1달러 이상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쪽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ARM의 변화는 AI가 가져오는 또 다른 인프라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확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보게 되면 미국도 여기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쪽이 아니에요 지금요. 뭐 자꾸 저 PBR 쪽으로 돌아갔는데 끝날까요?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이 이런 AI와 함께 폭발하는 성장들을 한국은 먼 산 바라보듯이 우리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저 PBR 찾아야지. 뭐 싼 것들 사서 얼만큼 회복되는 거 봐야지. 네, 나중에 가면 또 큰 후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가는 거 보면서 또 맞춰가되 그냥 여전히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이쪽 계열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도 계속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가는 상황들이죠. 그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저희 휴일 기간에 목요일 있고 또 내일도 있겠죠. 그리고 또 월요일 날도 있고 앞으로 오늘 끝난 것 빼고 한 2번 정도는 더 미국 시장의 흐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우지수도 그렇고 장중에 쫙 밀렸다가 다시 다 끌어올려서 플러스로 마감됐고 S&P 500도 드디어 5천을 장중에 딱 터치했다가 4997 4997 네, 5천선 가냐마냐 이러고 딱 있고 나스닥은 그래도 가는 대로 뭐 큰 폭 없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이제 계속 강세 쪽으로 용인하고 한 번 더 계속 쭉 들어가느냐. 그래서 만약에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삼각 수렴을 완성했고 거기서 한번 위쪽으로 탁 틀어서 거래 증거와 함께 상승 용인 이런 쪽으로 그냥 쭉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약간 한번 또 죽였다가 살짝 위축 좀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거냐 그 단계가 저희 한 앞으로 남은 2번 정도 그리고 또 다음 주 중반까지 미국 시장에 바라보는 흐름들인데 근데 그 사이 뭐가 나오냐면 다음 주에 CPI 발표가 나옵니다. CPI 발표는 생각보다 이제 헤드라인 CPI가 2%대 완전히 들어가는 걸로 2.9
정도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 CPI 자체가 2%대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나오는 변화 봤었을 때 이걸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 사살 하는 쪽으로 2%대 이제 안착했어라고 하는 쪽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시장은 더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과연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또 다 알고 있는 거야? 조정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갖고 쭉 하고 더 달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나오는 분위기상으로는 속도 조절은 있을 망정 위쪽에 대한 트라이는 계속 나오지 않나라는 쪽이고 또 하나 지금 열리고 있는 일본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제 일본 나온 거 보고 와 역시 일본은 네, 그냥 가는 길을 가는구나. 요거 왔다 갔다 해놓고 요 밑에 지지라인 딱 대놓고 이제 다 돼서 이제 물량 좀 다 털었지. 그 다음에 뚝 올라오는 거 거래 폭증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37,000을 넘겼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네, 이상 없이 가고 있다. 미국, 일본 아이고 부러워 이런 쪽인데 일본도 지금 올라가는 스타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아주 일본에는 자동차 똑같습니다. 자동차 똑같은 거 도요타 잘 나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반도체 소부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IT 쪽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도 그래요. 대만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TSMC 실적 잘 발표하고 이쪽 그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수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아니라 왠지 다른 쪽을 보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섹터가 좀 차이가 나면서 움직이는 요거 되게 신기하죠. 그냥 우리는 아예 이쪽 소외시키고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서 끌고 갈까요? 네, 보시죠 한번. 네, 약간 움츠러들었던 거 한 번에 폭발하면서 변화가 어떻게 나온지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여전히 미국도 그렇고 이런 AI를 필두로 한 IT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쪽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 한번 또 이것저것 보면서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먼저 또 항상 체크하는 건 달러입니다. 달러는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104대 쪽으로 막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살짝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104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때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대 넘어가서 104대 안착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완연하게 안착하고 약간 그 모나 약세가 나올 테니까 이거 그러면 한국 기준은 1340원 열어놓고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봤는데 거기서는 제동이 걸립니다. 104대 이상에서는 무거워. 그건 좀 오버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살짝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103.8 이런 패턴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연휴 사이에도 104대 안착하는 게 못 나오는 모습들로 보여준다. 여기가 저항으로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밑에서 흐름들을 갖춰가게 되면 달러 살짝 약세로 가겠죠. 요거는 좋은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달러 약세에 대한 쪽으로 약간 고개를 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화를 끌어올리는 엔화 약세이다 보니까 달러화는 강세 압력을 받는데 유로존이 생각보다 우리는 금리 인하 좀 늦게 할 거야 라는 쪽의 뉘앙스가 많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가장 그래도 강한 독일부터 저 나라 좀 취약한 나라들까지 뭐 스페인까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서 각국의 사정들이 다 다른데 이걸 하나를 통틀어서 우리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가장 거기서 타격을 받던 뭐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독일은 아우 힘들어 빨리 정리해야지. 근데 이쪽은 아니 우리 물가 오른 것도 없는데 왜 금리를 올려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국면들이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준을 맞춰야겠다라는 쪽에서 아직까지 EU의 입장은 혹시나 살아날 수 있는 왜 EU에서 자꾸 아서번즈 얘기를 합니까? 그때 대공황 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쫙 올렸다가 살짝 놓으니까 물가가 또 올라갔었죠. 그런 실수를 되풀이 안 하겠다는 이유의 입장들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얘기들은 이유는 지금 그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잘못했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또 물가를 자극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쪽의 조건들이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피운다는 거. 근데 그게 기조적으로는 뭐 자리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 동향들은 달러는 약간 묵직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변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는 혹시 행복하시죠? 네. 지금 46,200. 브라보. 예.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예. 4만 달러 밑에서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딱 걸렸고, 브라보. 지금 또 저는 어제 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알트코인의 세계로. 네. 어제 연합 인포맥스에서 갑자기 제가 보던 뭐를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트코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제가 많이는 안 봅니다. 많이 안 보는데 혹시나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아우 나 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관심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탄력들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때 얘기를 드리게 되면 뭐 그런 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2억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마 이쪽도 서서히 부각을 받고 그래서 선물로 눌렀던 거 지금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락 쪽 들어오기 시작하고 ETF 만들어서 지금 자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피델리티도 ETF 만들고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번 눌렀던 거 딱 매수 들어오고 좀 점진적으로 늘어날 구간입니다. 지금은 좀 즐겨야죠. 네, 아마 정고점 돌파할 거기까지. 네. 좀 혹시 이때 구간 잘 살리셨던 분들은 그대로 또 이것도 하나의 자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국내 주식이 힘들어해도 뭐 미국에서도 좀 벌고 코인에서도 좀 벌고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나중에 가겠지만 한국 주식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편안하실 겁니다. 다양한 주체 이거를 균형 있게 말씀드리는 8.15 모니터 찐시황 토요일에 핵심 코너 찐시황 빨리 넘어갈게요. 창피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또 하나 금리 한번 볼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막 올라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려고 시도하는데 4.1 지난 고점대 여기죠. 여기 부분에서 되게 시도는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돌파를 강하게 못합니다. 그런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기준 볼까요? 이게 돌파할까요? 아니면은 버거워서 빠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이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때 나왔던 것들 변화가 쭉 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한 3.8대까지 내려왔죠. 그때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자금들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때부터 시장이 쫙 들어서 2,600선 들어가기 시작한 모습들이죠. 근데 그랬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관련돼서 미국의 국채 발행 금액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또 금리도 자극받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이 이때 아마 지금 CPI 발표되면서 한번 또 출렁임이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나올 거고 게다가 이제 금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들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가가 안정돼 있는데 어차피 수순은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금리는 또 계속 시도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삼각 수렴으로 이거 또 이렇게 이어가기 시작해요. 이어가다가 위쪽으로 제대로 안착을 못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나올 국면들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한 4.2대가 지난번 요 고가 때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파를 위쪽으로 쭉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어떤 변화를 뭐를 생각하냐면은 지금 CRE 관련된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부상하고 있는 리스크 이쪽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뱅크스 그 은행 NYBC 이쪽에 대한 변화라든가 NYBC인가요? CB인가요? 이쪽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 중소형 은행들의 이런 지금 노출된 분위기들이 하나 뭐가 터진다라고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반응을 하겠죠. 금리 반응하고 약간 그거를 또 수습하려고 하는 연준과 행정부의 딱 노력들이 지난번 작년처럼 SVB 사태처럼 일괄되고 빠르게 딱 나온다 그러면 금방 메꾸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조금 좀 오래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조금 좀 여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하나가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일단 첫 번째 커지느냐 아니면 발생했을 때도 일사불란하게 또 똑같이 정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보고 있다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그거예요. 첫 번째 QT 이제 그만해라. QT 중지, 중지나 테이퍼링이나 이거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 그냥 선제적으로 뭐가 좀 유동성이 좀 그래? 어차피 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인하할 때 됐었는데 인하 쪽으로 딱 자락을 잡든가 이것까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리스크 때문에 쫙 움직였다가 쭉 내려오는 이런 변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요거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게 어디서 또 변화가 나오냐라고 봤었을 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그쪽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이거 보네요. 하일리 채권 스프레드. 이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요즘 하일리 채권 스프레드는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좀 약간
리스크가 없어라고 하는 거의 프리미엄 자체가 이렇게 높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크본드가 약간 리스크를 가져가야 될 회사와 정상 그래도 좀 우량 등급인 회사 간의 어떤 스프레드 차이인데 이게 많이 줄어들고 점점 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 생각보다 양호해.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혹시나 항상 걱정하는 건 그거죠. 지금 거의 프리미엄 없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자리까지 들어가다가 지금 흐름 봤을 때 혹시나 그렇게 딱 터진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쭉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약간 변동성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측면들이 높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요인,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더 불안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액션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변동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는 일단 4.2대만 넘어가서 좀 압박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죠. 그냥 다시 자연스럽게 4%가 무너진 쪽으로 약간 묵직하게 자리 잡지 않나 이런 쪽으로 일단 눈길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튀는지 지금 고점은 딱 맞춰놓고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변화 쪽에서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입니다. 유가는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달러대는 돌파 못한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분위기는 시장에서 나왔던 게 지금 가장 많은 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경기와 관련된 쪽들을 많이 보는데 미국은 경기 괜찮다. 하지만 중국이 문제다라는 쪽에서 우려감이 많았던 부분들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반응이 하마스랑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거의 휴전적으로 손잡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이스라엘이 파투됐죠. 예. 가장 평화를 위한다면 끝까지 가는 게 우리에겐 평화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이게 영어로 들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공격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무산될 뻔했던 게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쪽에서 이제 지역적 리스크도 있겠지만 좀 감소하는 듯하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들 그대로 돼 있고 경기 관련된 쪽에서 중국이 또 변할 가능성이 높죠. 중국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금 초토화됐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주가도 그렇고 무슨 소리 시진핑 주석이 전면으로 딱 나서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돼. 야, 저 수장 바꿔. 그래서 금융감독원 수장 이제 그 주식 금융시장 총괄하는 분들을 5년 만에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기분에 또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이따가 중국 쪽 얘기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지금 설 연휴 들어갈 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쫙 밀어버리고 설 연휴 들어가게 되면 한 8일 9일 동안 다음 주 내내 쉬거든요. 네, 다 고향 가서 나왔는데 정부 욕할 거 아니에요. 다 열심히 공장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주식했는데 주식이 그냥 한 2년 동안 내년 동안 내리 빠져서 계좌가 한 반토막 났다. 그러면 이게 다 누구 탓이야? 정부 탓이지?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뭘 동원해서라도 주가를 쫙 끌어올리는 현상. 그게 이제 중국의 이번에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 증시가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봤을 때 막판까지 3일 내내 자 준비해라. 딱 우리 주성님의 힘. 네, 쫙 끌어올렸습니다. 어디까지 왔죠? 저희가 바라보는 저항대 부분까지 딱 들어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관건은 그러면 이 거래도 제법 실었어요. 그러면 이 현상으로 여기까지 들어온 만큼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겠죠. 중국이 위쪽으로 도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은 새로운 변화를 끌고 이제 앞으로 양호에 있을 때 중국이 경기적 부양책과 함께 뭔가를 팍 끌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확신이 들어오냐. 설 연휴 끝났네.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느냐. 여기 관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번, 2번, 네, 어딜까요? 전 2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고전에 징후가 나올 게 뭐냐면은 홍콩일 겁니다. 홍콩은 미리 개장할 겁니다. 만약에 됐었으면 홍콩이 여기서 움직였겠죠. 지금 홍콩이 시도했다가 여기 똑같은 자리 이런 모습들이죠. 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냥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액션이었고 그 다음엔 아직 모르겠다 이런 변화죠. 그러면 만약에 홍콩도 제대로 자리를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탈을 안 할 겁니다. 지지하고 다시 시도가 될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중국 본토도 그렇고 홍콩 증시도 그렇고 약간 좀 힘이 빠져 약간 시도는 급하게 했지만 힘이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중요한 저항대들 이렇게 탁 해서 적어도 위쪽으로 돌리는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또 시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항으로 맞게 되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고스란히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공존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볼 것 같은데 어디로 갈까요? 네,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기대는 할 시점이긴 한데 만약에 그러면 이게 또 성공한다. 그러면 저희 또 그동안에 요게 중국이 움직인다 그러면 저 PBR이 또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움직였던 뭐 금융 지주사 뭐 자동차 이런 것들 쪽에서 이게 색깔이 바뀌어서 이쪽은 약간 좀 차익매물 나오고 철강, 예, 화학, 조선은 이쪽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예전에 전통산업 쪽에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이런 종목적으로 이것도 철강 좀 보세요. PBR 0.3, 0.2 널렸습니다. 화학도 보세요. 물론 실적은 안 나오지만 0.1도 나옵니다. 대형주인데 0.12도 있잖아요. 0.2 이렇게 나온 것도 이게 이렇게 연관돼서 이거를 자극시키면은 이것도 또 한번 폭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 폭등에 대한 조건은 중국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는 저 PBR은 이쪽으로 가겠죠. 이것도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자금들이 일로 또 쫙 싼 거 줘, 싼 거. 예, 싼 거. 이러면서 예, 그래서 나오기 시작 중국인 아니고 미국인인데요. 예, 근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도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는 그래서 섹터랑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는 쪽에서는 약간 아직까지는 뭐 달러는 살짝 약해지고 거기다가 금리는 여전히 걱정하는 수준 4.1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4.2 돌파되나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국면들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유가는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80달러대를 쭉 갈 만한 동력은 안 보이고 그래서 매크로 쪽에서는 금리를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2 이상으로 탁 튀어 올라간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얼굴을 싹 바뀔 거예요. 선물 매도로 가동될 겁니다.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에 대한 변화 없을 텐데 그러면 한국 시장 또 유동성과 관련된 쪽 시중국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당연히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움직임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하는 게 다음 주 한국 시장과 관련된 쪽도 체크할 요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나왔던 내용들 다시 정리를 해봤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미국 얘기들 그리고 또 중국 얘기들 말씀드렸고 저 PBR주 강세 쪽은 아마 당분간은 뭐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보아줄게. 금리 동결기다 보니까 약간 가치주로 부각되는 관점들도 같이 연결되고 한국 쪽에 좀 특화된 모습들이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뭐 글로벌삭스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던 지금 한국의 가치주들 그러니까 즉 저평가된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과정 쪽에서 한국 시장이 재평가된 내용들 어제 혹시 보고서 나온 거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나왔던 가장 많은 문구 중에 하나가 일본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일본 얘기가 서도차게 나옵니다. 일본처럼 가는 정부의 힘과 함께 움직이는 기조가 나온다라는 쪽들을 더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움직인다는 게 하나의 표본으로 쌓고 움직인다라는 쪽들이 지금 나오는 변화고 근데 일본처럼 똑같이 간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상반기는 뭐 일본처럼 똑같이 가서 뭐 저 PBR 그리고 특히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4월 총선 정도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월 정도까지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I don't know. 예. 네. 그때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보고 변화가 또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일본과 비슷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밸류업을 하는 과정 쪽에서 가치주가 부각받게 되면 하반기는 이제 성장주 쪽에서도 실적이 반영되고 성장이 확인되는 섹터가 나온다. 하반기나 여름 때부터는 또 색깔이 바뀝니다. 그때를 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이 그렇다고 외국인들 강력하게 매수 들어오고 거기다 기관도 같이 발 붙어 있으면서 이쪽을 외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어거지로 한번 편입을 시켰다고 그래 봐야 전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 총. 그래서 그냥 혹시나 시장이 이런 색깔로 가는데 따라갈 정도만 해봤는데 근데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예. 뭐 잘 사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잘 사게 되면 뭐 한 48%, 60%까지 올라가는
뭐죠 이건 이제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비중은 좀 채우느라고 채워봤는데 왠지 그렇게 썩 올라가는 것 따라 하는 느낌에서 썩 좀 그렇고요. 약간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냥 그래도 갖고 있어봐야 시장에 대한 색깔도 보고 같이 포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방어 능력도 보여줄 것 같아서 들어가긴 했는데 예, 언제든지 나오고 제 입맛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장에 느끼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고 또 이제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배당을 2번 주는 효과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출발된 게 있었다라고 되면 배당 끝나고 나게 되면 일단 또 우르르 한번 나오겠죠. 그게 물량을 또 다 소화를 하고 그대로 바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배당 끝나고 나서는 축 쳐져서 제대로 못 가느냐 이것도 또 저 PBR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총선 관련된 얘기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배당 이후까지도 계속 강하게 되는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쪽 봤었을 때는 일단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걸 가지고 또 세 번째 그게 있네요. 3월 달에 또 들어오는 2월 중에 이제 안이 확정되고 3월 달부터 시행 뭐 이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2월 3월에 걸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 확정되게 되면 이제 그건 지금부터는 기업들 확인하름으로 바뀌었죠. 확인하름이라는 얘기는 기업들이 니네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 정해줬으니까 잘 해라.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잠깐만 그 자사주 우리 거야. 왜 그걸 가지고 소각을 하라 마라 그걸 왜 그래 해서 아니 남들 개인들 돈 벌어주게 같이 올려주게 내가 왜 내가 내 회사 운영해서 내 돈인데 라고 하는 인식이 그대로 돼 있으면 네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은 그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번대로 매입해서 소각하고 이런 쪽으로 꾸준히 우리 가치를 올려가겠어 라고 하는 쪽만 갈 겁니다. 그게 기업들의 의도가 확인되는 거 연속성으로 그런 것만 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 PBR이 아니라 성장주래도 이거 되는 종목들은 갑니다. 파리로 모니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 저는 저 PBR보다 성장주를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런데 성장주인데도 기업에 대한 주주 가치 제고를 충분히 하는 회사는 가야 된다. 이런 거야말로 진정한 주주를 생각하는 회사고 그게 기업 가치를 올라가는 자본 배치를 가장 잘하고 ROE를 끌어들이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회사가 어디입니까?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한미 반도 주가 상한가 같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장중엔에서도 저희 언급을 한번 드렸었죠. 이런 회사가 가야 되는 게 진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예, 연휴 전날 한미 반도체가 쭉 하고 올라와줘서 네 그러면서 보여드렸던 게 장중엔이셨었죠? 요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 한미 반도체를 보면서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건 올라간 거고 요거 한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일단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벌면은 돈을 번 거 가지고 직접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2017년도부터 이익 소각 나오기 시작했죠. 액면 분할 한번 했고 거기다가 나온 것들 이익 소각 18년 2020년 1월 이익 소각 또 3월 달에 이익 소각 작년 2020년 11월 달에 이익 소각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 당연히 갖고 있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과정들을 몸소 실현해서 돈 벌면 이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더 많이 번다? 더 매입해서 더 소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회사가 더 좋은 회사라고 누누이 강조드렸던 게 이런 변화죠.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무시랑 가치주는 무조건 가치가 싸니까 거기서 주주 가치만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몸소 보여주는 회사가 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시장에 먹혀주는 게 이게 더 정상 아닙니까? 성장주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 앞으로도 더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런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결과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가치주다 성장주다 구분해서 싼 거 비싼데 이거는 지금 보존 안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예, 그 중에서도 주주 가치를 통해서 얼만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가치를 보여주느냐 이게 더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당연히 120만 주 가까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나오겠죠. 앞으로도 예, 이런 거를 이분법 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다라는 쪽도 정상. 그게 더 한국 기업들을 우리 밸류를 끌어올리는 길이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라가니까 이거 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건 아니고 뭐 잘 틀려요. 잘 틀리는데 가끔 맞추면 이래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인데 조금 좀 분위기가 다른 게 미국은 S&P 500의 81%가 컨센 상회했고 예상치 높고 한국은 어닝 쇼크가 60%입니다. 이거 4분기죠. 예, 4분기 때는 원래 한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에선 기대감이 거의 없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떠는 시기.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건 그거고 그러면은 1분기부터 잘할 수 있겠느냐? 응? 하고 있었을 때 무릎을 줄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보통 연간 실적 중에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가이드라인도 높여주기 시작한 회사가 적어도 상반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는 그냥 잊으세요. 잊으시고 1분기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거기서 성과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보면은 저 PBR 관련된 쪽들 제가 알기에는 1분기 실적들 딱 턴에서 올라갈 거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잘 팔릴까요? 일단 아직 지표들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간 위축된 1월 달도 그렇고 위축된 거 나옵니다. 자동차, 금융,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데 예대 마진이 그러면 금리 인상기와 동결기 인하기는 예대 마진은 줄어듭니다. 은행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요? 네. 보험은 IFRS 7으로 인해서 약간 회계 기준이 바뀐 것 때문에 이익이 한 30%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계속 내년도 30%가 올라갈까요? 올해가 끝이죠. 계속 실적이 돌아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 PBR 쪽은 실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성장은 거의 정체나 아니면 하향될 걸로 보여지는데 성장인 정체되어 있는데 주가는 그동안 많이 저평가됐다고 끌어올리는 게 다죠. 그러면 반대로 어느 정도 끌어올렸으면 더 못 갑니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PBR 0.5배짜리가 쭉 올라와서 0.8배. 와 주가 한 30% 40% 올랐어. 그리고 이것도 그래 한 배 시장 기준에 한 1.2배까지만 가라. 그러면 내가 산 거에서 100% 이상 2배 이상은 수익 내줄게. 라고 보는 게 지금의 관건인데 그럴 정도의 성장이 잠깐만 그럼 실적이 작년하고 별 변화 없고 더 안 좋네. 그러면 이게 계속 작동해서 끌어갈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평가에 대한 그러면 성장이 없다면 저평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저평가의 눈높이를 조금 올려놓은 정도까지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다음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모든 기업이 성장 주건 가치 주건 뭐 어떤 테마 주건 뭐든 간에 성장을 딱 갖춰놓은 순간부터 제대로 기업들의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만큼 실적이 좋아졌어. 그러면 잠깐 보자. 올해는 이 기조로 나오게 되면 이만큼 나오겠네. 그러면 요게 성장 기류가 이렇게 됐을 때 내년까지도 계속 끌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큼 보여주겠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같은 PER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밸류를 좀 더 높여줘야겠네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주가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주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만약에 몰랐다라고 해서 폭발하게 되면 그게 또 성장주에 대한 가장 좋은 주가 상승의 조건이 됩니다. 구분을 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분법에서 말씀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장이 자꾸 이분법에서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라면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봐야 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따라하지 마세요. 저 따라하지 마시는데 참고로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은 워낙 그렇다고 제가 가치주를 싫어하거나 가치주도 만약에 그런 거 있죠. 저평가 종목입니다. 저 PBR 종목이고 저평가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한계가 PBR 0.5배짜리가 지금 시장에서 맞춰서 한 0.8배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해서 시장이 보는데 그거 말고 이거 0.5배짜리가 근데 실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실적은 더 좋아질지. 근데 성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습들이 받쳐진다. 실적이 좋아지고 거기다가 아니면 성장 동력, 특히 새로운 산업 쪽에서 우리 이쪽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성과가 나올 겁니다. 라고 성과에 대한 문의가 조금만 확인된다. 그러면은 저평가 종목이 성장과 만나게 되면 1번, 2번 폭발하게 되는 거는 플러스 무한대. 예, 강력한 매수자가 됩니다.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저평가인데 실적 성장은 하고 있네. 근데 지금 주가는 못 갔네. 이게 더 핵심이지. 무조건 저 PBR이라고 해서 실적도 성장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요거 보셔야 됩니다. 1번, 2번 같이 저평가와 성장 두 가지를 묶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거는 계속 찾겠습니다. 찾아서 바로 포트폴리오 편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섹터 쪽에서는 뭐 저PBR 얘기는 많이 드렸고 철강화학도 살살 움직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변화. 아이고 중국의 한문 다 써야지 한문으로. 예, 중국의 변화 나오는 것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문 진짜 오랜만에 썼네요. 아 옛날에 붓글씨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춤을 추듯이 막 김정희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갖고 자동차 타이어 개인적으로 타이어 쪽이 계속 눈길이 가요. 생각보다 안 비싸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꺾이다 보니까 들어갔던 뭐 수출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완화가 되면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홍해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운임들이 다시 올라갔어요. 이걸 어떻게 커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가 자체가 과거에 나왔던 합성고무 또 부타디엔 또 그 카본 블랙 거기다가 천연고무까지 요까지 다 원재료들이 약 한 두 자릿수 이하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원가가 두 자릿수로 빠지게 되면은 나머지 비용들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비용들이 나머지 그대로 하더라도 실적의 수익 개선 속도가 가파르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제조업자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쪽도 눈길이 가요. 이것들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는 이제 뭐 현대차 25만 원대 여기서 고민이 좀 필요할 시기인 것 같고 2차전지 쪽은 누차례 강조드렸지만은 저라면은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요거 잠깐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식을 극점에서 샀다가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하게 되면 파는 거를 노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를 만약 본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종목 다 볼게요. 에코프로가 주가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815에서 PD님도 아예 그냥 뽑으셨다고요. 오늘 저 에코프로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PD님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럴 때는 삽니다. 사고 기다려봤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 뭐 여기 안 깨니까 기다려봐야 되겠죠. 혹시나 이거 다시 깨게 되면 비중 줄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탁 전환했다가 딱 들어와서 이런 단계 큰 단계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이런 단계 1, 2, 3 이런 단계까지 딱 들어오고 한 번 더 쳤죠. 이런 단계 지금 여기서 저항받고 있죠. 저라면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네, 다 정리하고 다음을 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확인을 받던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들어와서 또 어떤 지지권을 나오든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것도 봐야 될 제가 보기에는 단기 저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50만 원대에서 60 뭐 여기서부터 정리하기 60만 원에 넘어가기부터 정리했으니까 한 열흘 만에 20% 나오는 수익들은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주가가 똑같은 흐름들. 이게 조금 더 많이 빠졌죠. 극점까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BM을 조금 더 많이 샀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데 여기를 기대했는데 첫날은 가다가 다 밀렸어요. 두 번째 날도 여기 딱 와서 요 저항이죠. 이렇게 라인 저항이 맞아간다. 이거는 바로 턴을 못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0만 원대에서 24만 원대 정도면은 뭐 저점에서 20% 정도면 또 만족합니다. 만족했다가 다시 눌림목 들어온다. 아마 그러면 23만 원대 밑이나 아니면 그 안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걸치면서 여기서 좀 고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 고민하고 어느 정도 완성된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가서 여기를 돌파할 준비를 하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한 25만 원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 흐름을 찾아가는 게 제 스타일인 것 같고 근데 혹시나 만약에 그냥 됐고 그건 너 같은 잔잔바리 가는 짓이지 나는 이런 큰 흐름을 보고 간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에코프로 BM P는 돌아섰습니다. P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P는 이제 더 이상 탄산리튬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지 않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Q에 대한 확보나 Q에 대한 증가는 회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상경영을 쓸 정도로 아직 이게 Q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부터 여러 가지 판매를 늘릴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쪽들인데 이게 확보가 되기 시작해야 그다음부터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까지 나와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쫙 하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멈춰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들어갔던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저항대 들어온다 그러면 정리하고 다시 기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출렁출렁일 것 같아요. 그거를 얼마큼 잘 이용해서 잘
끊었다가 다시 샀다가 하는 요거만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요거 가지고 한국 시장에 살아남는 조건이거든요. 이런 게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쓰는 전략 가지고 아이고 뭐 또 단타쟁이가 뭘 또 아이고 그거 가지고 좀 벌었다고 뭐 이런 얘기 뭐 마음대로 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겁니다. 아직 바닥은 확보했지만 그렇다고 업황이 확 돌아서는 모습은 아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들은 네, 저는 오히려 이 중에서 다 보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거기까지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역시 준비는 해가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시장은 일단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 2650 저항 쪽에서 2700을 바로 턴하나? 이거는 아직 매크로 지표가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쪽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바로 돌파해서 쫙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밑에는 2560 지지 쪽에서 주말 사이에 고온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보시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될지 또 되게 되면은 저 PBR 쪽으로는 당연히 이쪽으로 집중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을 계속 집중하는 바람에 나머지가 싸지고 있고 나머지 성장주 쪽에서 뭔가 태동하는 또 글로벌 트렌드는 여전히 AI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뒤늦게라도 또 반영될 겁니다. 그런 성장의 흐름을 본다. 저라면 후자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또 설 연휴 동안에 찐시황 안 쉽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쉬겠습니까? 이거 또 그 설 연휴에서도 머릿속으로는 설 연휴 끝난다면 이제 또 올해 투자는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실 텐데 고민에 대한 해답이 오늘 조금이나마 보여드렸으면 저도 좋겠다라고 생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는 이제 쉬세요. 이제 쉬시고 이제 다 이렇게 편하게 쉬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얼굴 뽀숑뽀숑 그렇게 해서 뽀얗게 다음 주에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또 즐거운 생각, 즐거운 얘기 또 많이 하시면서 가족분들, 친지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행복한 설날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